네, 안녕하십니까. 모금 공방 시즌 3 5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우영입니다. 저는 이용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성기입니다. 네. 박수 시작. 자, 오늘은 출연진이 좀 바뀌었죠? 네, 됐습니다. 같이 해주셨던 김전현 실장님이 빠지셨네요. 실장님이 사실은 지금 이제 단독 출연 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회차에 단독으로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번 화는 조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자, 5월 7일 날 정의연과 함께 30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셨던 이용수 할머님, 올해 이제 92살 되셨고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이제 저희가 한 2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뭐 수혜자라든지 내부 직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계와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꼭 정의연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기부금의 사용의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도 하나 더 깊이 짚고 싶은 게 과연 기부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배이사 얘기하신 대로 과연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만 전달이 되어야 되느냐. 그게 나라가 전통적으로 네. 전통이라고 해봐야 한 3, 40년, 50년 사이에 기부나 모금이 이제 주로 사회복지기관, 부호기관 이런 데에서만 이제 이루어지거나 허용이 됐었기 때문에 기부금은 불쌍하고 힘든 어떤 구체적 수혜자를 위해서만 모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기자들도 이제 그런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는데, 네. 기부금은 꼭 그런 용도로만 걷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더 어떤 사회적으로 큰 일을 이룬다든지, 네. 또 수혜자가 아닌 수혜자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 뭐 법제도를 개선하거나 뭐 시설을 만들거나 인프라를 만들거나 하는 어떤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쓰인다라는 거죠. 네. 문제가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난 기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그거 아닌 다른 기부금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를 짓는다든지, 네. 뭐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뭐 의료 장비를 산다든지, 이런 것도 다 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건데, 네. 그런 기부금도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비영리 단체에서 모금을 할 때 목적성, 뭐 목적 기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꼬리표가 붙은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지정기부죠. 지정 기부.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흔히들 비지정기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금의 목적이 여러 가지다. 네. 단순히 도와주려고만 하는 기부금이 있는 건 아니다.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도와주는 거라 하더라도 100% 다 가는 게 맞는 건 아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근데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서 쓴다면서 왜 나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아니, 세금을 걷어서 목적이 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쓴다며. 예. 왜 나한테는 100만 원밖에 안 주냐고. 맞아. 그래요. 그 그럼 다 국민한테 네. 다 줘야지. 내가 낸 세금 중에 일부는 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타 지역에 도로를 넣는 데서 쓰고 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바라보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내가 지금 그러면은 정부한테 왜 나한테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돌려주지 않냐, 이렇게 항의한다고 그게 타당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발점이 화났어요. 출발점이 화났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내가 화를 화맞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될 걸 이제 끄집어내서 네. 제기하기 시작을 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의 집행 내역이 뭐 운영비를 많이 썼냐, 뭐 제대로 통장 정리했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그렇죠. 그것도 제대로 해야지. 100% 다 무조건 다 할머니한테 가야 된다. 그럴 거면 그 돈을 주고 싶었으면 직접? 돈을 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아베가 준 100억 원을 받아서 말 그대로 돈을 주는데 힘을 썼어야지.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원래 애초에 기부금을 받는 목적이 네. 할머니들한테 돈 나눠주려고 만든 게 아니었고, 그건 일부였고 사업 중에. 네. 기부금의 목적 자체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네. 진실 규명이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가해국 일본 정부의 네. 범죄를 인정하도록 하는. 그런 로비 활동을 한다든지 네네네. 뭐 아니면 역사 기록 같은 걸 남기기 위해서 네. 뭔가 조사하고 그 사료를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사업들이 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업들을 얼마 썼나를 얘기를 안 하고 지원비만 41% 썼다. 난 생각보다 많이 썼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기사는 뭐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얘기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그거는 기부금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사를 이렇게 쓰고 네. 있는 거다.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던 아니면 보완이 많이 필요했던 부분을 그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최소 요건을 갖추던 단체들이 네. 기부금 사용을 이제의 기준으로 지금의 네, 기준. 지금의 기준으로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의 기준만으로 네.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제도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어떻게 개선돼야지 이런 활동들이 잘 될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기자님들께서 해주셔야 이게 해소가 되는 거지. 뭐 기부금 사용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나만 더. 네. 이제 인건비 사용에 관해서 또 이제 뭐 여러 군데 정의원과 상관없이 이제 제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계 등 기준 그 신고를 할 때 회계 신고를 할 때. 사업비에 들어간 인건비는 사업비에 쓸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사업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뭐 간사를 썼다든지 네. 뭐 이런 거는 다 사업비에 넣어도 되는데 그거를 인건비 줄이려고 비중을 줄이려고 사업비에 밀어넣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또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회계 현재 처리 기준에도 맞지 않는 무식함을 이제 드러낸 거고 그보다 더 문제가 뭐가 심각하냐면 실제로 비영리단체가 운영되려면 16개인가 했던 뭐 20개에 가까운 법에 의해서 뭐 신고도 하고 행정처리도 하고 뭐 이걸 해야 돼요. 예.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라고 해놓고 왜 인건비 썼냐 거기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어떻게 답을 하라는 건지 이게 정부도 정신 차려야 되고 기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기부금품 모집법 관리에 관한 법이 예. 이제 무슨 모법처럼 돼 있는데 모법도 아니거니와 네. 특별법도 아니고 네. 이제 그 법 자체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규제하는 데서 시작한 법이라서 그렇죠. 그 법들을 모두 다 없애야 돼요. 일단은 없애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네. 어떻게 하면 비영리 단체나 모금을 하는 단체들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 의지를 공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보호할 것이냐. 이제 비영리만의 어떤 독특함이 반영된 이제 법으로 제정이 실제 돼야 현장에 적용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각설이 싹 다 갈아엎어주세요. 뭐 이런 게 아마 그 대안이 아닐까. 갑자기 편집할 때 어. 노래 또 하나 또 다운받아야 되겠는데 후보나면 손 적용 올라가죠. 올라가요. 이게 나도 30년 전에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요 정의원 관련돼서 얘기했었던 관계 관리. 이제 저희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팩트라기보다는 기사라든지 뭐 전반적인 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셨었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부 뇌피셜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아십니까? 추론. 추론하는 거 추론. 커뮤니케이션 상에 뭔가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으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자꾸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누구랑 관계를 오래 갖다 보면 네. 서운한 게 생길 수가 그렇죠. 있죠. 그 복잡한 소통의 문제가 이 안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 할머니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의원 같은 경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밀착적인 관계. 애착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에 평생을 아픔으로 안고 가야 될 경험을 하신 분들을 누가 와서 옆에서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같이 다니고 이거를 30년간 하게 되면 네.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모르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애착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1대1 관계로 형성이 되면 이게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과 기관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로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강해야 된다. 네.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문제? 필연적인 애착의 문제를
잘 풀지 못했고 네. 대비하지 못했다. 네. 그것이 저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표현을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그러니까 건가? 어쨌든 그건 뭐 소통으로 그게 해결이 되나? 여기 지금 아니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단순하게 이거는 단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니면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어떤 특정한 분이나 청소년이나 누가 있다면 한 단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회적으로 역할이 다른 곳들이 좀 더 같이 모여서 음.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나 뭐 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음. 혼자 가가지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면 평생 같이 가면 좋은데 그게 이제 능력의 한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상의 한계도 있다고 한다면 네. A라는 단체나 A라는 사람은 뭐 이런 부분에 같이 놀아주는 부분, B라는 사람이나 B라는 단체는 같이 나가서 뭐 집회를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뭐 어디 뭐 여행을 가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모여서 사회적 이슈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네. 이런 구조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네네네.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하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들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미리부터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연대 의식이 그 사회적 연대 뭐 이런 연대하는 회의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런데 가보면 들어가는 네. 소리들을 들어보면 연대로 하러 갔는데 연대가 안 되는 것을 느끼고 오는 거예요 서로. 연대라서 그래. 연대라서 그대로. 아니 그 연대가 이게 뭐 중요한 얘기인데 끝에 고대가 나오게. 자, 뭐 정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된 비영리 단체의 기부금 모집과 또 사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 기관이 어떻게 다른 기관들과 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